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아버지 산소에 다녀온 뒤에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라는 글을 먼저 올렸습니다. 장제원 의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불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혁신위가 공식 종료되자마자 이 같은 선언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혹시 장 의원이 불출마 선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까? 공식적으로 도는 건 없는데 이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결국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예. 이런 막연한 이제 기대치나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 어저께 그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나서 오늘 기자회견한 거는 전 이제 전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격적으로 봐야 되고 또 지금 이 시점이 당내에서 그 혁신안 수용 여부를 놓고 지금 여기에 대한 당내 내년 또 총선 전망, 수도권 총선 전망과 관련돼서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여기에 갈등이 고조되고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장제원이 전격적으로 이제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종료는 됐지만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남긴 그 혁신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그 대규모 산악회 모임을 가졌었잖아요. 수천 명이 함께 지자들이. 그래서 그때는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는 하지 않겠구나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그럼 그때와 지금 왜 달라진 겁니까? 그거는 뭐 조금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 본인이 불출마를 결심한다는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어떤 만약에 정부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여기에 대해 이제 자기의 어떤 책임을 지우는 이런 부분을 자기가 선뜻 받기도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장제원 의원이 그동안 어떤 이야기 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나는 눈치 안 보고 산다. 지난달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력자가 뭐라고 해도 할 말을 하고 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선언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대통령실과 뭐 교감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이야기들이 돌거든요. 저는 일단 장제원 의원 자체가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장제원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 속에서 이 부분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아마 장제원 의원이 확인을 했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의 결심을 대통령한테 이야기했거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오선의 안민석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저 불출마가 이제 압박에 의한 것이었던 아니면은 용산 캐비넷 속에 무엇에 의한 것이었던 간에 어쨌거나 장제원 의원의 결단, 희생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타이밍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 기자회견을 오늘이 아닌 한 달 전쯤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중진들 험지 불출마하라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 화답을 했더라면 더 감동, 시너지 효과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세를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이 아쉽고요. 정치는 뭐니 해도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험지 출마가 아닌 불출마를 선택했어요. 험지 출마를 했으면은 아마 수도권으로 왔겠죠. 그러면 아마 당선되기를 어려웠을 것이고요. 불출마라는 것은 다음 정치 행보에 대한 여지를 지금 남기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 그림 속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불출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주고받는 것에 능한 정치를 해온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용산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뭘 받았을 아마도 것 같아요? 장관직 임명 그 부분을 하고서 그다음에 26년에 지방선거 장제원 의원의 꿈은 항상 부산시장 출마라는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장관 그다음에 부산시장 출마 그렇게 하면은 장제원 의원으로서는 미치는 장사가 아니었겠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불출마 선언 이후에 장관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치단체장, 부산시장.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가히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 분석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태규 의원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그렇게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이제 백의종군을 선언한 이제 장제원 의원의 그 결단이
사실 빛이 많이 바래죠. 아, 예, 저는 그래서 저는 예.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이 당의 변화와 혁신의 기폭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총선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보상과 배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앞서서 김기현 대표. 지금 김기현 대표의 또 거취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사직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득권 내려놓겠다라고 했죠. 거취 표명 대신에 이제 본인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어제 나왔는데 하태경 의원이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김 대표도 결국은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사실 당내에서는 뭐 불출마한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지난번 보궐선거 패배했을 그때 저는 불출마 선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많은 사람 다 알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 불출마 비교했을 때 큰 감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당내에서 불출마할 것이다라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당이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오늘 예.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그러면 아마도 이 장제원 의원이 어떤 희생과 헌신이다 이렇게 만약에 당내에서 평가가 된다면 김기현 대표한테도 여기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아마 당내 여론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김기현 대표가 여러모로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상범 의원은 불출마는 고민할 수 있어도 대표직 사퇴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불출마는 선언하는데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이제 불출마와 대표직 사퇴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또 둘 다 안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어떤 리더십을 지금 당에서 요구하고 있느냐 네. 이 두 가지를 김기현 대표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는 사실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안철수 후보 단일화, 그다음에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이런 분들하고 어떤 연합 전선이었거든요. 이런 연합 전선을 복원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방법과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인요한 혁신위가 요구한 개혁 공천, 혁신 공천의 내용들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당에서 요구하는 리더십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명확한 비전과 어떤 그 방법을 제시한다면 저는 김기현 대표가 뒤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체 승리의 판을 만드는 그런 그 대표로서 역할을 저는 수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대표직을 갖는다면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분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김기현 대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불출마 선언도 하고 대표직도 내려놓을까요?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또 대표직도 내려놓을까요? 아니면 유지할까요? 뭐 아니면 뭐 불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대표직 유지하고 총선 치르겠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김기현 대표께서 깔끔하게 대표 사퇴하시고 오산에서 안민석과 한판 붙자.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그럼 험지 출마. 네, 왜냐 그러면은 아까 하태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치의 타이밍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맞네요. 강서 선거 패배 이후에 그때 김기현 대표는 사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산소호흡기로 2달을 연명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내 초선 재선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이미 지도력이 이제 흔들려 버리고 더 이상 1월 달에는 김건희 특검 리스크 커다란 광풍이 국힘 불어오거든요. 이거를 담기에는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이미 흔들렸고 더 크게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아까 하태경 의원님께서 부산에서 올라오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보수의 공적 2명, 뭐 정청래, 안민석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청래나 안민석을 꺾기 위해 가지고 센 사람이 마포나 오산에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하태경 의원이 올 줄 알았더니 본인은
생뚱맞게 종로로 가버리시고 예. 한동훈 장관이라도 마포나 오산을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보수의 공적이라면서요. 자, 그렇게 뭐 한동훈 장관도 뭐 강남이나 더 좀 좋은 데로 안민석 갈 것 의원이 지금 같고 오산이니까 오산 지역으로 와서 붙어보자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는 예. 마포나 오산 정도로 와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보수의 공적을 꺾기 위해서 그게 흠지든 어떤 곳이든 그렇게 붙는 것이 그것이 좀 제대로 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 좀 낮아 보여요. 아 근데 괜히 좋은 사람 지금 뭐 오산으로 네.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좋은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예. 정말 센 사람이 오산 와가지고 한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내부에서 김기현 대표 사퇴론 가지고 공방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국회의원들 모임방 대화방이 있다면서요. 네. 거기서 뭐 설전이 벌어졌다는데요. 그 텔레그램 방 이제 텔레그램 방에? 그 방을 이제 의원들 예, 이태기 의원님도 거기 안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었죠. 예, 예.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돼서 어쨌든 이제 서병수 의원님하고 하태기 의원님이 거론을 하셨고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주로 이제 영남 중심으로 해서 예. 초선 의원들이 이걸 반박하는 글들이 어저께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랬군요. 예. 예.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장재현 의원의 이 결단이 오늘 있었던 거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장재현 의원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거는 혁신의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예. 어저께 초선 의원들은 그 혁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서 김기현 대표를 옹이했던 김기현 부분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어느 의견이 더 많았습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대표를 보유하는 의견이 많았었죠. 그랬군요. 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장재현 의원 결심에 따라서 예. 어저께 이제 그런 목소들이 굉장히 좀 초라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지금은 뭐 대화방에서 어떤 이야기들 없습니까? 지금 아주 잠잠합니다. 잠잠합니까? 지금. 예. 어떤 대화들이 오갈지도 궁금한데요. 김기현 대표가 그런데 오늘 원래 다른 일정이 있었다면서요. 오늘 아마 연탄 배달 그렇죠. 일정이 있었던 근데 그 걸로 알고 일정에 있는데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재현 의원의 오늘 그 결심에 대한 예. 대표 그걸 연동시켜서 이제 대표의 거취나 이런 거를 기자들이 아마 계속 물을 테니까 계속 물을 것 같으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할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지금 이제 당도 살고 또 정권도 사는 길이 그것이 변화의 혁신의 길이라면 이 중대한 기로점에서 당대표로서 내가 어떤 처신과 어떤 판단, 어떤 결심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공관위가 곧 출범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공관위가 출범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예. 일단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예. 당의 안정적인 지도 체제가 확립이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그 공관위도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관위보다는 현재 당내 변화와 혁신 관련된 당내의 다양한 이 의견 여론들을 하나로 취합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당의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공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낼지 모르겠지만요. 예. 저는 장재현 의원처럼 불출마 카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불출마 카드는 이 의미 속에서는 다음에 임명직 장관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읽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당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그러면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용기를 있는 자세라고 그러면은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장재원도 아니고 하태경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니고 이제 제가 붙을 카드는 김기현 카드가 남았으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 자매 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러한 결심과 어떤 이러한 그 건설적인 이 논쟁들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 부분을 지금 방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씨를 붙여주시라. 그러니까 혁신의 김기현 논쟁이나 이런 대표께서. 부분들이 네. 민주당도 지금 적극적으로 필요한 당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뭐 불출마가 최근에 나온 것은 없었죠. 저희들이 현역들이 다 있으니까 예. 오산 같은 경우에도 자객 공천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좀 괜찮은 사람인데 정치에 물들지 않은 그런 괜찮은 사람을 괜히 보내가지고 바보 만들지 말고 예. 김기현 같은 그런 당대표 출신의 그런 분들이 오산 와가지고 제가 오선이지 않습니까? 저랑 붙으면은 예. 이게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
김기현 알겠습니다. 대표로서는 그러니까 명분 얘기가 있는 조금 상황이 예, 아니겠습니까? 예, 약간 알겠습니다. 빗나가고 제가 있습니다. 궁금한 거야. 궁금한 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기현 대표의 거취뿐만이 아니라요. 뭐 친윤계 의원들하고 불리는 의원들이 더 있잖아요. 권성동 의원도 있고요. 그 더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뭐 근데 상황을 좀 봐야 되겠는데 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영남권 중진이다, 뭐 윤핵관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주당에 비해서 우월적 입장에 있는 것이 당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네.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여당이 야당보다는 도덕성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하는 조사 자료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면서 적어도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대한 흠결 사항이나 규책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하는, 그래서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를 제가 맞춰주는 반론한 거 제가 네, 이런 반론하세요. 쪽으로 아니, 가는 부분들이 일단 아니, 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통령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인께서 명품 가방을 받는 이 사항에 입 한마디 뿔긋하지 못하는 여당이 도덕성이 민주당보다 낫다.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아니 그건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민주당이 걸어온 길, 걸려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을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거신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의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옥신개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일 신당론 띄우고 있죠. 이낙연 전 대표가요.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을 사쿠라라고 비유한 것을 두고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응천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그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탈당하고 정몽준의 국민통합 21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철새, 뭐 김민세, 뭐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과연 사쿠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셀프 디스라고 보는 겁니다. 12월 초읽기까지 몰리게 되면 예. 저는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민주당이 더 이상 종천은 필요가 없는가? 네. 그럼 저는 내가 당을 버린 게 아니고 당이 나를 버린 거다. 당이 우리 멤버를 버린 거다. 자, 김민석 의원의 어제 발언을 놓고서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김민석 의원이 또 다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조홍천 의원님의 저런 류의 말씀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요? 지금은 이 정권과 우리가 맞서야 될 텐데 자꾸 내부를 향해 가지고 서로 싸움질하는 저런 모습, 저건 좀 안 좋아 보이고요. 예. 김민석 의원의 사쿠라 발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했으면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단 한 번도 예. 뭐 회색이나 사쿠라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네. 괜히 김민석 의원님이 저 말씀을 하셔서 20년 전에 네. 본인의 아주 뼈아픈 부분이 예, 지금 드러나게 돼 버렸거든요. 사실 아. 젊은 분들은 과거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 오히려 그것이 노출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안타깝고요. 당시 때 이제 정몽준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가 그 이회창 후보까지 여러 경합을 벌일 때였어요. 참 그렇죠? 잘 나가던 예. 차세대 정치인인데요. 그때 그걸로 이제 단일화 꺾였죠.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몽준 후보를 김민석 의원이 이제 도우게 됐죠. 그렇죠. 물론 김민석 의원님의 본심은 그 분열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당시에 이제 하신 이회창 거예요.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된다 예, 이렇게 그래서 얘기했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는 당의 어른이나 당의 어떤 지도자로서 네.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통합의 메시지를 주셔야 될 분이 네. 당을 분열시키고 심지어 신당을 만들 것 같아요. 새해 새로운 기대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내년 초가 신당 시점이라고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지난 여름부터 신당을 구상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름부터요? 네, 예. 그렇기 들으신 때문에 바가 있었어요? 그럼요. 네, 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신당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민심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배지들이 몇 명이 지난 따라가야 여름에 되고 언제 그런 이야기가 또 귀국 직후예요. 귀국 직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 어느 누구도 이낙연 전 대표님을
차기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당이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어떤 것도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당의 분열만 가지고 오고 혼란만 줄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나 그다음에 지금 뭐 정세균, 김부겸 두 분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다소 좀 비판적인 네, 저 네. 메시지를 내셨는데요. 예. 저는 그 세 분과 이재명 대표가 네. 연말에 서울의 봄을 함께 관람하시고 예. 그다음에 치맥을 함께 하시는 네. 통합과 훈훈한 그런 그림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바로 만들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름부터 준비했다, 여름부터 들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로 보면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아까 조홍천 의원도 지금 이제 당이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니냐. 이것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개연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저는 이제 금방 이제 안민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당을 하나 만들려면 네. 한 세 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 정치 특성상 예.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적 기반이 있거나 아니면 이념적 기반이 있거나 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정당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만약에 창당을 꿈꾸신다면 네. 아마 지금 호남의 민심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배경은 호남이고 또 본인은 DJ의 가장 총애를 받았던 정치인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영남입니다. 본인의 네. 그 출신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예. 과거의 DJ식의 민주당의 정통성을 호남이 원하고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은 지금 호남이 어떤 정치, 어떤 민주당을 원하고 있는지를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아주 면밀하게 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네. 저는 보여져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곧 신당 만들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때가 되면 만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서로 같이 밝혔어요. 뭐 저는 예. 그 정치는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예. 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만날 수 있고 아. 또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보지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가의 어떤 그 정치적 바탕이나 네. 추구하는 가치는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지 예.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바라는 시대 정신은 이재명과 이낙연이가 똘똘 뭉쳐서 네. 정권과 맞서 싸우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 시대 정신은 호남은 더 강해요. 근데 예. 이 시대 정신과 전혀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계시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이 신당 추진은 성공하지 못하는 원맨 쇼로 저는 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